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의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서 의회는 국민의 요구와 의견에 대해 정치적 토론을 하고 이것을 법안 형성 과정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표자들의 구성이 특정한 집단으로 편향된다면 과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편향되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집단에 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지역, 성별, 나이, 학력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의 우리나라 의회는 우리 사회를 폭넓게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행히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한 예로 여성 의원 비율을 볼까요?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입니다.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은 15대 총선에서는 전체의 1.5%, 16대 총선에서는 3.2%, 17대 총선에서는 5.6%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다소 비율이 높아지면서 20대 총선에서는 10.5%까지 증가합니다. 또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있어서도 15대 총선에서는 9명,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51명으로 17%까지 올라갑니다. 다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비율이 의회에서도 여전히 매우 낮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있어서도 50대 이상이 압도적인 반면 특히 20대, 3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그 수가 매우 작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그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의 기능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기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의 법률 제정은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의회의 심의 의결은 합법성,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법률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하나로 이루어진 단원제와 두 개로 이루어진 양원제에 따라 입법권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결이 의회 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 양원제는 두 개의 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각 입법 및 의결 행위를 하고 양쪽 의결이 일치될 때 의회의 의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원제의 경우 하원은 민의원 혹은 평의원, 평민원으로 불리며 국민 직선 선거로 선출되고 상원은 참의원, 귀족원 등으로 불리며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국민 직선 혹은 간접 선거, 지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제2공화국은 양원제를 채택했는데 하원은 민의원, 상원은 참의원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서구에서 의회 정치의 기원을 볼 때 의회의 입법권은 국왕의 통치로부터 개인의 자유, 재산,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부 통제는 역사적으로 의회가 발전되어 오게 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행정부 통제의 역할 때문입니다. 왕으로부터의 보복의 위험 없이 왕을 견제하고 비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문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8월에 도입이 됐는데 그해 11월에 최초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5공화국 비리에 관한 청문회였는데요. 최근에는 인사청문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의회의 행정부 통제의 정도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삼권 분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국가라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집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미국 대통령제와는 달리 정부 여당 대 야당의 형태로 국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영국과 같은 내각제에서는 의회 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소수파인 야당의 견제는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인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내각제에서의 의회의 행정부 통제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의회 기능은 통합의 기능입니다. 의회는 사회적인 이슈, 관심사가 논의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의회를 영어로 parliament라고도 하는데요. 프랑스어 parler, 말하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각종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의회에서 끊임없이 토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종 의회에서의 논의가 통합보다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심의 기능인데요.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이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의 역사와 함께한 것처럼 의회의 재정심의 기능은 의회가 발전되어 온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예산안 처리는 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는 내각에 대한 신임 여부로 판단할 만큼 정치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안을 의회가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스페인에서는 2019년 2월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조기 총선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예산안은 정당 간 핵심적 쟁점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2019년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심의 기능은 의회가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힘 중 하나인 것이죠.